네. 이번엔 좋습니다. 사부를 살펴보겠는데요. 사부의 큰 제목으로 나와 너의 풀리지 않는 고리, 사랑으로 풀다라고 돼 있어요. 약간 다르군요. 선생님 책이랑 제 책은. 아, 그래요? 제 책은 나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라고 나와 그렇게 있어요. 됐구나. 제 책은 원래 첫 번째 네, 책이었고. 저는 이제 리뉴얼된 책이죠. 예, 네네. 예. 그래서 여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나를 진정으로 연민하고 애도하고 용서하면 타인의 아픔도 내 것처럼 느껴진다. 온갖 걱정과 고통, 위험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다른 이들 역시 힘들게 살아가는 애틋한 존재임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 열등한 존재, 못나고 부족한 존재에서 강인하고 완전한 존재로 거듭난다. 근데 저는 이거는 정말 동의하는 게, 내가 나를 진정으로 연민하고 애도하고 용서하면 내가 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만큼 타인에 대해서도 더 이렇게 마음이 열린다는 거.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 열등한 존재, 못나고 부족한 존재에서 강인하고 완전한 존재로 거듭난다. 근데 이거는 제가 잘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이게 뭐냐면, 네. 나를 연민하고 애도한다라는 건 뭐냐면 나의 전 존재를 받아준다라는 개념인 네. 거예요. 네. 내가 숨기고 싶은 것, 찌질해서 이제 감추고 싶은 것, 혹은 아무한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도 오픈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비밀의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발가벗은 채로 나선다면 어떤 사람도 이 발가벗은 거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한이 없어진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잡힐 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뭘 털겠어요? 다 털었으니. 옷을 털잖아요. 근데 빨가벗고 나가는데 털 게 없잖아요. 뭘 털겠어요? 그 개념인 거죠. 내가 나를 전 존재로 수용을 하게 된다면 내가 감추고 싶은 것, 내가 이제 비밀스러우고 싶은 것은 나의 컴플렉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다. 두려울 것도 없고 상처를 받지 않는 거죠. 왜냐면 이제 컴플렉스고 내가 숨기고 싶은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거를 건드렸을 때 나는 화가 나고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미 내놓았어. 그럼 컴플렉스를 내놓았다라는 얘기는 거기에선 나는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더 이상 컴플렉스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컴플렉스가 아니기 때문에 남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도 이것 때문에 생각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그랬잖아요. 무식한 게 저의 이제 컴플렉스다. 그 공부에 대한 저희 엄마가 허락해 주신 아주 아름다운 저의 이제 컴플렉스인데, 제가 이거를 고백하기까지는 되게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헛소리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가방끈이 길잖아요. 길고 되게 똑똑하게 생겼대요. 말하는 것도 되게 똑 부러진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또 제 전공이 수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제가 막 이렇게 하면 욕을 퍼부어댔어요. 뭔 소리냐, 제 친구들조차도. 근데 그거를 제가 한 번 살짝 경험하고 나니까 더 이상 못 내놓겠는 거예요. 근데 상담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그거를 내놓았어요. 그냥 진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격려해줘도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격려의 말로 잘 들리진 않는다. 왜냐면 이건 나의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격려의 말은 고맙다라고 인정을 하고, 이 컴플렉스 자체는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고, 그게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좌지우지 안 될 정도까지는 안 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죽어야 이제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혹여나 뭐 이제 제가 아직 논문을 못 썼잖아요. 논문을 못 쓴 이 기간에 대해서 약간의 힐난의 말이나 뭘 했느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제가 편안하게 얘기해요. 머리에 든 게 없어서 못 하겠다. 진짜. 근데 그게 별로 상처는 안 되는 거잖아요. 상처는 안 돼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건드리잖아요. 예전에는 살짝만 건드려도 이만큼 화가 났어요. 왜 나의 이 약점을 건드리지?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건드리면요, 이만큼이 아니라 그냥 요 정도. 또 내 컴플렉스가 작용했구나. 내가 또 이제 또 열등감이 학업적인 이제 지식의 열등감이 또 올라왔구나 정도가 되니까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금방 빠져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게 완전하니까. 왜냐하면 내가 자유해진 거니까. 자유해졌죠. 뭐 완전 자유는 안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이제 뭐 평생에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인데 이게 확 될까? 왜냐면 이제 우리는 오욕칠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 I am free는 되려면 관에 누우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아닌 다음에는 불가능한 부분인 거죠. 근데 제가 옛날에 좀
안 좋은 친구를 봤어요. 네네. 근데 그게 뭐였냐면 자기의 약점을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네. 쉽지 않은 이야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뭐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네네네. 했겠죠. 네. 근데 저는 그 친구의 그 연약함을 이야기를 듣고 네. 정말 저 사람을 품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유해지고 상대방을 이용을 했어요. 아, 그거는 진짜 약점이 아닌 거죠. 자기가 노출하는 거, 이렇게 노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사람은 되게 큰 사건을 노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사람 중에서 내가 뭐 이제 그 성추행 때문에 내가 고소를 당해서 1년 동안 뭐 경찰서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제가 뭐 어떤 여자랑 잤어요. 제가 뭐 어떤 여자한테 뭐 이렇게 괴롭혀서 이런 거 되게 편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은데 되게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대요. 그리고 성 자체가 자기한테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I am free가 될까요? 아닌 거예요. 뭐냐면 그 이면에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뭔 거예요? 그건 좀 더 찾아보기는 해야 돼요. 지금 만나고 있는 내담자라서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 제가 느끼는 이제 그 친구의 모습은 뭐냐면, 자기의 약점을 노출을 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법을 그러니까. 아는 사람인 거죠. 그거는 네. 자기의 컴플렉스가 아닌 거예요. 약한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한 부분이 다른 사람한테 먹힐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저는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연약함을 나한테 보인다는 것 자체가 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저렇게 용기 있게 얘기를 하는 거를 보고 그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품어줬거든요. 네네. 품어줬는데 그 사람은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저를 되게 어렵게 만들고 그렇죠. 정말 그 했어요. 사람의 약점은 뭐냐면 왜 자신의 그 힘든 부분을 노출해서 그 상대편이 그 힘든 부분을 감싸 안아주는 것을 이용하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게 진짜 약점인 거죠.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힘든 이야기라고 해서 무조건 컴플렉스는 아닌 거예요. 이 컴플렉스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나를 자꾸 흔드는 부분인 거예요. 저는 진짜 지식의 무식함이 저를 자꾸 흔든다니까요.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사람을 내가 참 모르는구나.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진짜 그거는 자기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조금이라도 어렵게 얘기해도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그건 진짜 컴플렉스는 아닌 거예요. 그 그런 이면에 거였구나. 숨겨져 있는 게 있는 거죠. 그거는 생각해야죠. 결국은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을 볼 때 제가 저의 어떤 컴플렉스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 저는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네네,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서 얘기를 거의 못하고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내 입장에서 누군가가 저렇게 굉장히 연약한 부분인데 저걸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저처럼 대단한 생각한 거구나. 거죠. 대단한 그렇죠. 거라고 네. 생각을 한 거죠. 나에 대한 신뢰가 크구나라고 또 생각을 그렇죠. 했겠죠. 그리고 네. 나라면 저건 절대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이렇게 품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쵸. 근데 상대방은 그거를 나중에 보니까 이용을 한 걸 보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사람에 대한 배신감? 아하. 예.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네네. 저도 결국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을 이해할 때 제 방식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래? 그리고 그냥 거의 고지고대로 믿는 편이에요. 네네. 거기에 무슨 뭐 의도가 따로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잘 안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네네. 뭐 저도 그래요,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의도가 따로 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꼭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예. 그래서 저는 머리가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너무 그런 사람들은 제가 벅차다. 벅차니까 네. 이게 좀 근접하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살살 피하게 되는 거죠. 예. 여백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아까 우리가 이 7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누구의 삶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게 저 사람의 삶의 방식이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 삶의 방식이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제가 그 밤에 놀러 가는 거 예화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가풍, 살아온 교육의 이제 방식, 그리고 내가 살아온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틀이 있는 거예요.
거예요. 그 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접을 필요는 있는데 안 접히니까 그렇다면 여백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피하죠, 살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이게 사고 체계가 다르니까 제가 이제 감당이 안 된다는 안 될 것 같다 생각하시죠. 예.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지금은 뭐 피하셔도 괜찮은데 고통인 거예요. 그것도 선생님한테 선생님을 이제 화나게 만들기도 하고 나로 하여금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색안경을 끼게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피곤한 거죠. 그렇죠. 저 사람이 정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머리를 돌리는 건지 그렇죠. 뭐 이용을 하는 건지 그게 분간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보면 대부분 저분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라는 건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은 저는 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이제 자기 문제잖아요, 사실은. 선생님 그쵸, 속에 그쵸, 일어나는 그쵸, 거. 그쵸. 고통,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어려움, 그다음에 이제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피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좀 여백이 되신다면 선생님이 직면을 해보시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있는 거죠. 왜 나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곧이곧대로 믿어야만 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살아왔고 모든 사람이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나중에 한번 성찰해 보실 때는 좀 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근데 왜 나는 그렇게 안 살아가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왜 나는 불편하다라고 느껴지지? 어렵다라고 느껴지지? 그건 이제 내 속에 있는 역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은 나한테 나 자신을 성찰하게 만들어주는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래 나는 어려워. 나 저런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안 만나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감정을 야기시키고 어떤 생각을 야기시키고 왜 나로 하여금 자꾸 저 사람을 피하게 만드는지 원인까지 보면 나를 조금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게 그건 거예요. 고통 회피하지 말아라. 제가 아까 모든 사람들은 서클이 있고 그 패턴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패턴대로 지금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데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을 하고 그 경험에서 한번 빠져나오게 되면 맨날 서클을 돌아가고 있는 이 패턴을 우리가 한번 빠져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한층 업그레이드, 조금 더 편안한 말로는 한층 더 자기를 깊게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저도 이제 아는데 귀가 네. 얇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얇다. 말하면 그래? 그러고 막 쫓아가거든요. 그죠? 왜 귀가 얇으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은 귀가 얇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엄마한테는 귀가 절대 안 얇으시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귀가 얇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은 아니실걸요? 그런 거 같네. 모든 사람들한테 귀가 얇은 건 아니겠죠? 선생님 딱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딱 귀가 얇은 대상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귀가 얇으세요? 어떤 사람들한테? 근데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귀가 얇은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사람. 네, 네. 근데 막무가내로 모르진 않을 거거든요. 어떤 기대감이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들의 그 대상을. 뭐 지금 이제 요걸 이제 살짝 분석을 해드린다면, 제가 느끼는 감정으로 분석을 해드린다면, 선생님은 끊임없이 엄마 아빠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안정감 있는 사람, 권위 있게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권위적으로 나를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 지금은 사실 그렇게 찾지 않아요. 예전에는 정말 찾았어요. 귀가 얇을 때.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저 대상, 겉에서 봤을 때 저 사람, 괜찮아 보이네? 뭔가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한테만 귀가 얇으셨을 거예요. 그냥 이제 봤을 때, 뭐, 나하고 똑같네. 이런 사람한테 귀가 절대 얇지 않으신 분이세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걸 봐도, 네. 맞다. 저거 좋다. 그냥 이게 단순하게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반응이 단순한 반응인데 네. 그거를 이제 심리적으로 심층적으로 파보면 그 부분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요? 네, 생각해 보셔요. 그냥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해드리자면. 그래서 저는 여기 그 8장 제목이 사랑은 고통 없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네네. 제목인데요. 결국 보면은 저도 이제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무지했던 거구나. 네네. 내가 무지해서 어떻게 보면 뭐 당하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내가 고통받았던 거고,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거였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상대방이 나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결국은 상대방이 나쁜 걸 볼 수 있는 눈이 내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없더라고요. 근데 네네.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렸을 때는 나는 사람을 잘 본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네. 사람을 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람을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내가 끌리는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예, 맞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간절히 갈망하는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옛날이라기보다 어렸을 때는 보면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딱 끌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게 보면은 내가 없으니까 맞아요. 내가 없으니까 나를 강력하게 저 사람이면 나를 잘 인도해 주겠지 하고 믿고 따라갔어요. 그렇죠. 근데 가보니까 아니더라고. 그 아닌 걸 알았을 때 그 분노가 굉장히 컸죠. 배신감. 예, 배신감. 그게 굉장히 컸는데 딱 보니까 결국은 내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고 이거는 내가 무지한 거였구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그렇게 뭐 강력하게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쫓아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예, 있어서 정말 이렇게 조금 더 좀 여백을 갖고 시간을 갖고 내 자신을 좀 바라보고 이게 정말 맞나라고 이제 분별하고 판단하고 예, 그런 시간을. 그거는 좀 더 기초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제 그 모든 사람이 이제 카리스마를 쫓아가진 않지만 자기의 미진함을 쫓아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똑똑한 사람한테 되게 매력을 느껴요. 지금도 그래요, 여전히. 뭐 그 사람의 성품하고, 물론 전 성품 좋은 사람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똑똑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통찰이 엄청 좋은 사람한테는, 저도 모르게 정말 매력을 느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제 컴플렉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컴플렉스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 엄마가 저한테 준 거잖아요. 근데 그 준 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어떻게 우리 엄마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공부 잘해.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제 상처로 끌어당긴 건데, 어떻게 끌어당겼느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끌어당긴 거예요. 제 동생한테 저희 엄마가 그 얘기 안 했겠어요? 근데 제 동생은 전혀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지. 괜찮구나. 난 우리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죠. 공부 잘해서.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컴플렉스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 끌리느냐. 우리 엄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내가 칭찬받을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끌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좀 이렇게 얻고 싶은 거를 얻고 내 자신이 조금 더 괜찮아지려고 하는. 그렇죠. 어렸을 때의 경험인 거예요. 사실 그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부모님하고 약간 삐그덕삐그덕거리셨잖아요. 삐그덕거린다기보다 이렇게 맞딸이었기 때문에 맞딸로 그냥 훈육이 된 거였어요. 그죠. 예, 예. 애착 관계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거든요. 심리적으로. 예, 예, 애착 예. 관계가 사실 많지가 않으셨잖아요. 특히 우린 여성이기 때문에 엄마랑 애착 관계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없으신 상태잖아요. 뭐라 그러나 좀 굉장히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엄마는 엄마고 난 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선생님 마음속에 아까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불가능한 것을 자꾸 기대하시니까 선생님 그러죠. 그래라고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이미지 속에 엄마는 너무 온유하고 자상하고 그다음에 딸의 모든 거를 다 받아주고 좀 세심한 분이 살펴주게. 그죠? 살펴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내가 살아내려고 덜 애썼어도 됐겠죠. 그죠? 그런 엄마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카리스마 있는 선생님한테 자꾸 끌리신 거예요. 지금은 어떤 유형한테 끌리실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케어에 대한 개념 자체에 대해서 끌리실 거예요, 선생님은. 굉장히 케어에 대해서는 말은 안 하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항상.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에 대해서 되게 이러셨잖아요. 예, 근데 예. 나 사랑 있는 사람이네 라는 걸 발견하셨잖아요. 요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통찰하는 거, 자기를 성찰하는 방법에서 심리학, 이제 상담을 이제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냉정하다. 왜냐면 냉정해야죠. 그래야지. 근데 저는 그게 살아낼 수 굉장히 있을까? 이제 상처가 된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예. 냉정하게 보이려고 애쓰셨던 거잖아요, 사실은. 뭐 그렇게 애썼다라기보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게 어떤 하나의 이렇게 타입인 것 같긴 한데 책임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 집 딸 셋 아들 하나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맏딸이고 네. 제 동생도 돌봐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엄마가 뭐 예를 들면 이제 나가시면서 동생들 잘 돌봐라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동생들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중요하고, 예. 나도 엄마의 돌봄을 받고 싶은데 나는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하지 않았고,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책임감 이런 건 되게 강했는데 내 안에 정말 이렇게 뭐 세심하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봐주고 이런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쵸. 예,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식으로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라벨링을 했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렇죠. 나는 뭐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고 뭐 책임감은 강하지만 이렇게 뭐 세심한 사랑은 없는 사람.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구나라는 거를 발견하고서 저도 되게 좀 놀랐어요. 그렇죠. 네. 왜 냉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냐면 첫째잖아요. 밑에 줄줄이 애가 셋이에요. 네. 그럼 엄마의 사랑은 당연히 밑으로 가잖아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개념 자체가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 기대했던 사랑은 책임감. 그렇죠. 그리고 잘 되기를 원했잖아요. 그렇죠. 큰 애가 잘 돼야 그렇죠. 밑에가 잘 풀린다 그렇죠. 생각하지. 예, 예. 근데 밑에 동생들한테는 자애로운 사랑이 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제 동생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자유롭고 네. 엄마가 허용적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 동생들이랑 저랑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부모님 때문에 제 동생들도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렇죠. 근데 똑같이 받는데 제가 그 스트레스 부모님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왜냐면 보세요. 다른 종류의 사랑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원하는 사랑은 사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애로운 사랑이었던 거예요. 섬세하게 살펴주기.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또 빠르신 분이시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밑에 동생이 3마리야. 우리 엄마는 항상 나가면서 나한테 부탁을 해서 그럼 난 책임감이 있어야 돼. 근데 난 엄마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 섬세한 사랑 못 받아. 깨닫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을 쓰시겠어요? 안 받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I don't care인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살아가신 거예요. 왜냐면 나는 사랑받고 싶어 계속 이래 보세요. 그럼 엄마가 선생님한테 뭐라 그러셨겠어요? 어구 우리 큰딸 사랑받고 싶었겠구나 우쭈쭈 해주셨을 그렇지 분 아니죠? 아닌 거죠. 뭔 소리야? 뭐 이러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냉정함을 선택하신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똑 떨어지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되게 똑똑해 보이는지 아세요? 본인도 진짜 좀 컴플렉스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경험인 거죠. 그렇죠.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자기를 보면 한층 더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라벨링, 네, 라벨링. 예, 그쵸. 자기를 제한하는 거.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렸을 그쵸. 때는 그런 게 되게 강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게 되게 강했는데 사실은 그게 나를 제한하는 그쵸. 그런 도구로 이렇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그게 나의 보호책이었죠, 사실. 그죠? 난 이런 사람이야가 차라리 보호책이잖아요. 왜냐면 I don't care를 해야지 살아남으니까요.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게 어쨌든 내 속에 미진함으로 계속 그 감정이 남아있는 그쵸. 부분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제한점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커서도 여전히 그 왜 어떤 부모님에 대한 기대가 계속 여전히 남아있더라고요. 그렇죠. 변치 않는 거예요. 제가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네, 변치 않는데 계속 이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그렇죠. 안 채워주면 이제 계속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는 부분. 그렇죠. 근데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연찮게 뭐 부모님이 내가 바라는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결국은 내가 나를 돌봤어야 되는데 나는 내 감정을 정말 제대로 한 번도 이렇게 돌봐주지 못했구나라는 게 확 와닿으니까 마음이 정말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뭐 엄마에 대한 기대 이런 거는 좀 낮아지는 거죠. 없어지진 않아요, 절대. 없어지진 않지만 채울 수 있는 건 누구다? 나다. 그럼요. 기억하셔야 돼요. 불가능한 거 바라지 마시고 그냥 근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나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안 채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동시에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존재도 나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딱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는 선생님밖에 없어요. 맞아요. 나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을 못 알아준다고 다른 사람한테 암만 얘기를 해봤자 뭐 부분적으로는 채워질 수 있을지 모르나? 전체적으로는 안 돼요. 채워주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딱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건 나구나. 네. 근데 내가 이때까지 내 마음을 제대로 봐주지 못했구나. 이걸 딱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냥 제가 제 마음을 이렇게 딱 제 마음을 바라보기만 해도 내가 왜 그러는지 나는 알겠더라고. 그렇죠. 네, 맞아요. 나는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이렇게 제 가슴이 이렇게
차오른다고 그러나? 맞아요. 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괜찮아지는 거죠, 조금씩. 네, 그리고 민감하게 뭐가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래, 우리 엄마는 모르시겠구나. 근데 나는 알고 있구나. 그럼 내가 나를 이렇게 보듬어줘야 되는구나. 이게 정말 이렇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제 그 CF 노래가 있어요. 그 땡땡땡 초코파이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만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너무 따뜻한 거예요. 왜 따뜻한 줄 아세요? 몰라요. 내가 말을 안 해도 알아준다고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는 건가? 내가 나를 아니 알아주는 어쨌든 그 CF 봤을 때 근데 깨달았죠. 말하지 않으면 절대 뭘 모른다. 모르지.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해요. 그게 그 노래가 따뜻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제가 하나님 처음 만난 이유도 사실 그거긴 했었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해주는 분이 있었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하나님의 사랑도 어느 순간 이렇게 꽉 찼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풍선 빠지듯이 이렇게 똑같이 유지되지 않고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자아상하고 비슷하니까요. 하나님 이미지는 자아상하고 되게 그러니까. 연관이 좋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도 똑같이 이렇게 가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나 했는데 뭐였냐면 제가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네네. 그냥 가면 배가 고플 것 같아서 빵을 샀어요. 네네네. 빵을 사가지고 전철역에 이렇게 이렇게 쉼터 같은 데가 있어서 네네네. 빵을 먹으면서 약간 그래 빵을 먹고 전철을 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페이스북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옆쪽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자꾸만 부르는데 보니까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빵만 먹으면 목이 메어서 안 되니까 여기 물을 좀 마시라고 이러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네. 아니라고, 그렇게 빵만 먹으면 목이 메어. 그러니까 네. 이거 나 입 안 대고 먹었으니까 둥글레차니까 이렇게 마시면서 빵을 먹으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네. 제가 어르신이 하도 그러니까 네. 알겠다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서는 물 한 모금을 이렇게 마셨어요. 네. 계속 드시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거 싫은데요라고 말하기도 뭐해서. 네네.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제가 이제 제 스마트폰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나는 뭐 치과에 왔는데 보니까 이 동네 치과가 훨씬 싸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신 얘기를 이렇게 하셔서 네 그냥 이러고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네. 그러더니 좀 있더니 또 그러시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더 들라고,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네 그냥 대답만 했어요. 네. 대답만 했더니 그 할머니가 제 옆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물병을 절 주면서 이거 마시라고, 따뜻하니까 물을 마시라고, 그러면서 물을 또 주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물을 마셨는데 할머니가 그러더니 이거 귤 2개가 있으니까 하나씩 나눠 먹자고, 그리고 저한테 귤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살면서 네. 뭐 가끔 그런 기억이 있긴 한데 누군가가 그것도 네. 모르는 분이 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떤 할머니가 네. 아니 그렇게 목매게 먹으면 안 되지 와가지고서 계속 조곤조곤 이러면서 여기 물 더 마셔요. 여기 귤도 같이 나눠 먹어 이러는데 제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왜 따뜻해진 줄 아세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세심한 맞아요. 그 사랑을 사랑이죠. 받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전철 타기 전에 내가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구나. 정말 내가 미안하다. 용서해 주세요. 네네.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네. 내가 내 마음을 봐줘야 되는데 잘 못 봐줬네. 정말 미안하네. 뭐 이런 이제 혼자의 그 기도를 하고서 이렇게 딱 있었는데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난데없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딱 그게 뭐였냐?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니 이럴 수가 없어. 전혀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내가 뭐 사람들이 내가 빵을 먹든 뭘 먹든 누가 신경을 쓰냐고요. 네. 신경을 안 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먹으면은 목 마치고 이거 속 불편해지니까 물 마시면서 먹어요. 이 귤 2개 있으니까 하나 나눠 먹어요. 근데 막 저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야 요즘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따뜻해지셨죠. 네, 너무 따뜻해지면서 와 이거는, 그러면서 제가 내 가방 안에, 그러고서 이제 저는 이렇게 가다가
안녕히 가세요 하고 가다가 갑자기 제 가방 안에 초콜릿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막 달려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거 초콜릿 하나 드시라고 네. 그걸 드렸더니 아 하나만 주면 되는데 그래서 네 이거 하나니까 드세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갔는데 마음이 정말 너무 따뜻해진 거예요. 그죠.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의 사랑이다. 네. 자, 또 한 가지 더 단계를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단계가 나가야 될까요? 내 안에 그게 있다? 경미야, 내 마음속에 이렇게 따뜻한 배려를 받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알아줘야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물을 주시면서 말했더니 한 분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친절을 베풀면 저 사람이 왜 저러나 네. 뭔가 요구하는 게 있나 이제 우리는 이제 세상이 각박해지다 보니까 워낙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내가 아니요 나한테 귤도 주면서 귤도 먹으라고 근데 할머니가 정말 그냥 따뜻하게 와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도 저런 분이 있나 싶어서 나도 되게 놀랐다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 듣고 요즘에도 그런 분이 있네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한테는 정말 그게 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이거 놀랍다. 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그러면 나의 다른 필요도 채워주시겠구나. 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였어요. 네네, 좋네요. 그 단계에서 이제 한 단계 더 가시면 돼요, 이제. 내 안에 그런 따뜻함에 대한 어. 채워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몰라줘서 미안했어. 이제 내가 채워줄게. 라고 해야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거 계속 채워주시면 돼요. 어떻게 채워줘요? 따뜻하게. 자기한테 따뜻하게. 사랑으로 이렇게 되어 네, 그렇죠. 이제 먹을 때도 한동안은, 경비야, 이거 한번 먹어볼래? 되게 맛있다? 그러고 주는 거죠. 저는 맨날 제 자신한테 책임감, 그러니까요. 책임감을 대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제 조금씩 이제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 거다. 그 되게 좋은 경험치이신 거예요. 이제 네. 애착 관계에 네. 대한 부분이니까요. 네. 하나님하고 이제 내가 저분이 내가 믿을 만한 분이구나, 라는 걸 얻었죠. 그러고 나면 두 번째는, 이제 그래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외에는 또 공허해질 거거든요. 안 채워질 거예요. 그쵸. 왜냐면 그게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제 내가 채워주면 나를 되는 거죠. 채워주는 거. 그렇죠. 그거까지 가시면 좀 더 낫죠.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재밌어요. 근데 할머니들 가끔 그런 분들 저도 만나요. 막 자꾸 말 걸고 막 이제 귤 주고 막 이러면. 네. 근데 저는 조금 약간 결벽증 같은 거 있어서 네. 잘 안 먹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냄새가 예민해서 또 안 본 음식 주면 잘 안 먹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그렇게 주면 주시니까. 먹어요, 그냥. 네. 네. 아니 근데 제가 오늘 만난 할머니는 정말 이렇게 인자하시고 네. 그냥 딱 봐도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게 이렇게 딱 드러났어요. 그쵸.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제가 경계심이 안 생겼어요. 네네네. 경계심이 생기지 않았어도 아니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감사한 그런 거죠, 마음이 뭐. 드는 거죠. 네. 근데 정말 감사했었어요. 그분도 외로우셨나 봐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치과 얘기하시지 옆에 앉아서 그러셨나? 뭐 할머니들은 항상 조금 말 상대가 필요하긴 하세요. 어르신들은 저희 할머니만 봐도 뭐 얘기하실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종족들이 있지만 안 그러시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아주 오늘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 8장 제목이요. 네, 사랑은 고통 없이 완성되지 않는다. 예, 사랑은 고통 없이 완성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결국은 자기가 이제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거나 그러면은 결국 보면은 자기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그렇죠.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렇죠.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픔이나 불쾌함,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들과 함께하는 것에서 얻게 되는 가장 깊은 깨달음은 내가 아프다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아픔이 일어나고 있다는 깨달음이다. 우리는 아픈 사람은 나라고 하는 좁은 자기만의 생각 속에 빠지기 쉽다. 이런 함정을 눈치채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힘들게 살아간다. 나의 경험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현존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아픔이 일어나고 있다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과 함께하는 데는 아주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나를 힘들게 하는 무엇에 접촉하는 것은 불편하고 성가시지만 차근차근 그것을 다루는 법을 알고 단단한 자세를 유지한다면 그것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렇죠. 네. 감정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떼어놓으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감정을 느끼는 나는 전체적인 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분이다라는 걸 인지하라는 얘기죠. 그냥 아픈 게 나다 해서 거기에 이제 몰입돼서 들어가지 말고 아파하는 나를 바라보는 봐주는 거 아닌 예, 거죠. 바라보죠. 네. 예. 그러면 좋습니다. 확실히 좀 그 아픔도 좀 축소되는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작아지는 것 같아요. 네네. 작아지기도 하고 또 네. 이제 약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또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죽음 뒤에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눈빛, 부드러운 손길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순간 축복은 영원한 것이 된다. 한 번의 축복이라도 상대에게 강력한 에너지가 되며 온 삶에 영향을 끼친다. 선함을 본다는 것, 그것은 본성을 본다는 것이다. 사랑이 가득한 눈빛, 부드러운 말 한마디, 따뜻한 포옹과 접촉, 우리가 할 수 있는 축복의 표현은 너무나 많다. 상대의 진정한 본성을 깨우는 이러한 표현은 타인과 나, 그리고 세상을 위한 축복 그 자체이다. 이걸 보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정말 이렇게 좋은 말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예. 혹시 8장에서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여기서도 그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 자체가 생각의 습관을 좇아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가 우리가 늘 인지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사이클을 패턴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좀 더 자기를 바라보는데 늘 지장을 받을 것이고 삶은 여전히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어요. 네,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고통 없이 완성되지 않는다. 예, 저는 사랑과 고통이 함께 붙어있다라는 게 참 좀 안타깝죠. 예, 역설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 그렇죠. 예. 평안할 때는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요? 왜냐면 불쌍해지지가 않으니까. 타인은 평안할 때 사랑할 수 있죠.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고통스러울 때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불쌍해 보이니까 내가. 연민이 생기고. 그렇죠. 연민이 사랑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야지 관심이 있어야지 연민이 생기잖아요. 그때 주의, 관심이 사랑이라고 그때 그랬었잖아요. 이 책에서는. 네, 네. 그게 필요한 거죠.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사랑이다. 예. 주의를 안 기울이면 안 되니까요. 예. 근데 그게 저한테, 아,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사랑을 굉장히 뭐 좀 열정? 뭐 이런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 에로스적인 예. 생각하셨죠. 뭐 열정 이런 걸 생각하다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사랑이다 그랬을 때 그냥 정말 이렇게 따뜻함이 와닿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